이 국장님,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분이 대표가 되면서 원래 정청래 스타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대포라고 네. 하기도 했는데, 별명이. 네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야당 대표인지 집권 여당 대표인지 모를 정도이고, 거기다가 완전히 민주당 일당 국회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면 예방, 그러니까 네. 상대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선출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는 그게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이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렇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출발을 하는구나 라고 여기게끔 하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정치인의 또 정당을 이끄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나요? 네. 와, 그럼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석고대죄하고 백배 사과를 하면은 그때 다 가서 뭐 악수를 할까? 내란 정당이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 아닌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하고 지금 뭐 의석수가 거대 여당이니까 일방 통역으로 몰고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윽박지르기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이면 그렇게 투쟁이다. 왜냐면 야당은 소수당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도 뺏기고 했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강성 그 표현을 하는 건 주로 야당이 하겠죠. 그런데 170석에 가까운 그런 그 여당 의석수를 갖고 있고 또 대통령 행정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당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딱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386 정치인들의 가장 그 최악이 뭐냐면 언제나 80년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언제나 투쟁을 해야 되고 투쟁의 상대는 거대 악이고 자기네들은 언제나 소수고 그래서 그 혁명같이 계속 외로운 투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고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되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돼서 자신들이 마음껏 국정 운영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상대는 거대 악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동권입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 의식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청래가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힘 좀 쓴다는 김병기조차 완전히 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제외하고 그 잔챙이당 뭐 3개 정당인가 4개 정당 네네. 그 사람들하고만 원내대표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게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자, 뭐 이거 교섭단체부터 사실 챙겨야죠. 한 명, 3명 있는 그런 정당과 함께 뭘 하겠다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건 일당 독주예요, 일당. 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럼요. 일본도 그 야당이 0.5당이긴 한데, 그래도 야당과 계속 협의합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다 협의를 해가면서 국회를 운영하죠. 그게 뭐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면 민주주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김정은이나 뭐 무슨 푸틴처럼 일당 독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청래는 별명이랑 똑같이 별명이 사실 왜 정대포냐면 무대포거든요. 예, 무대포로 그냥 자기는 이렇게 대포 큰 공중전화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지만 거의 무대포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막말이든 뭐든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했는데 이제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 국회의원의 가진 권력 정도면. 근데 이제 집권 여당 대표의 권력을 무대뽀로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뭐 정청래도 정치를 오래 했고 또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대포로 몰고 갈까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확실하게 대립구도로 끌고 간다. 그리고 내란 특검, 또 이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완전히 국민의힘을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거두겠다. 그런 전략인 거. 그게 결국은 자기 장래 정치와도 직결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1년 후에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아야 한다면 그때 다시 되어야 이제 공천권까지 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라는 정치는 보시면 사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팬덤입니다. 개딸이 없어요. 박사모가 없고 노사모가 없고 그 무슨 말씀이냐면 고정적인 어떤 팬덤이 없어요. 그래야 사실 대권도 노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환원은 받되 무대뽀의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팬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자기 정치를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워딩을 한번 쭉 모아보면 그 야심이 드러나 있어요. 자,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치는 없다. 협치의 과실은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열매를 걷어가시라. 나는 싸우겠다. 우린 싸우고 대통령은 열매를 따가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확장성. 지난 3년 전에 졌기 때문에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 당은 보수야 라고 해서 일부 보수표까지 확장을 하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미지를 사실 계속 관리를 하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60% 초반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신 욕먹겠다.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법 개혁하고 언론 개혁, 방송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완수시키고 1년 내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1년도 아니잖아요. 추석 전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 개혁은 그런데 어찌됐든 1년 내에 그걸 다 완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 이길 수가 있고 특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지방선거 연결될 수가 있고 자신의 업적이 확실히 쌓여서 이제 2인자, 즉 왜 차기 리더십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자기가 팬덤을 형성해서 가져가겠다. 그 층은 완전히 자기로 몰아가겠다.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정청래 집권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강선우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선우를 왜 품에 안을까요? 강선우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청래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이쁜 짓 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강선우가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왜 홍위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대표예요. 이번 작년에 4기 대표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호남에서 지방선거에 거의 막 그냥 내리꽂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를 그런 또 품에 안으면 더민주혁신회의를 자기 걸로 땡길 수 있다. 만약에 내치면 아이씨 우리 대표 더민주혁신회의 대표를 내쳐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데 호남에 공을 들이면서 강선우를 품에 안는 건 더민주혁신회의의 호남 지금 이 획득 그 전략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정청래의 전략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가 되는 면이 있는데 야당일 때는 열심히 싸우는 게 맞지요. 네. 지금은 집권 여당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싸울 대상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자기 스스로가 질의멸렬이 갖고 싸울 대상이 안 돼요. 네. 뭐 국민의힘이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싸울 만한 투쟁력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권력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권력 내가 권력을 아니에요. 갖고 있는데. 아니 권력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지금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소멸될 위기에 처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런 정당을 뭐 두드러 팬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참 어쨌든 이 정청래의 민주당이 이재명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폭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 정청래 하는 거를 보면 이재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과하면은 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하면은 거기에 대한 후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요 오만한 정치를 못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개 쳐들고 그렇죠. 오만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 표 몰아줬어. 아 그래 대통령도 당선시켰어. 그러면 이제 결과를 내 이거지. 뭐 거기서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170석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여론이 사실은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